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버드의 달력은 열을 빠르다라는 책입니다. 하지은 지음 센시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아무리 바빠도 쫓기지 않는 하버드식 일처리 비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능력 있는 리더들, 그리고 하버드 우등생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같다고 합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하면 앞서 시작하고 시간 여유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일의 성과를 제대로 내는 데 집중합니다. 나만의 마감일을 설정하고 목표에 따라 일의 흐름과 시간을 주도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합니다. 이들은 일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도 여유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쫓기지 않고 최고의 성과를 올리는 비결은 바로 열을 먼저 해치우기에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의 달력은 열을 빠르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인재와 영향력 있는 CEO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신입생과 MBA 과정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시간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우등생들의 달력은 열을 빠르다고 하는데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은 하버드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덕목입니다. 만만치 않은 배움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설렁설렁 노는 것 같아도 성적이 기가 막히게 좋은 우등생들의 공부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초대 국립 생태원장을 지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 그 중에서도 우등생들의 공부 비법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하버드에서 공부하던 시절 최 교수는 기숙사 사감으로 일하며 학생들을 가까이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설렁설렁 노는 것 같은데 성적이 기가 막히게 좋은 이들을 특히 눈여겨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그들만의 공부 비법을 발견했는데 비결은 다름 아닌 예정보다 열을 먼저 해치우기였다고 합니다. 하버드의 우등생들은 읽어야 하는 책, 제출해야 하는 에세이, 발표해야 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열을 앞서 미리 해놓더라는 것입니다. 최재청 교수의 말처럼 실제로 열을 먼저 해치우기는 누구나 모든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처리 비법입니다. 학생이라면 과제 제출 전 여러 차례 검토하고 보완하며 완성도를 높일 수 있고 시험 전엔 한 번이라도 더 정리할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라면 생활용품이 다 떨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하거나 세금 납부 마감일 전에 비용을 처리하여 미납이나 연체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급하지 않게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 특히나 중요한 일이라면 틈새 시간을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틈틈이 진행된 일은 차츰 마무리되고 마감 일정에 가까워질 때면 다듬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에 쫓기는 급한 마음은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꼭 봐야 할 곳을 놓치게 합니다. 물론 그날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고 당장 급한 다른 업무도 생기기 때문에 그 순위는 실시간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도가 높다면 마감 기한이 언제든 되도록 곧바로 시작하여 남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종착지 앞에서 넓은 시야로 바라보며 한 번 더
완성도를 높이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열을 먼저 해치우기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만족은 자기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업무 성과로도 연결됩니다.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신념은 생각과 행동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는 곧 개인의 가치와 삶에 대한 만족으로 이어집니다. 일과 삶이 서로 원동력이 되어 균형을 이루도록 해줍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예정보다 앞서 일하는 방식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마감일 이전에 마무리하기 위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가치 있는 일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업무들은 최소화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도록 잘 조정해야 합니다. 내 일상에 쉼을 선물하고 싶다면, 여유로운 일 처리로 성과를 올리고 싶다면 내 삶에 열을 먼저 해치우기 방식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찍 마무리하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 시간이 선물처럼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과 일상에 여유를 가져다 주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나만의 생체 리듬을 찾아 미라클 루틴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하루를 여는 아침 시간에 몸을 깨우고 집중력을 높이며 생산적인 하루를 준비하는 이러한 습관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루틴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사람마다 생체 시계가 다릅니다. 환경 조건도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적정 수면 시간이나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 아침 시간에 쓸 수 있는 시간의 양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루틴은 각자의 생체 리듬과 환경에 맞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루틴을 찾아 실천하는 일입니다. 첫 1시간은 하루의 방향키다라고 하는데요. 원칙 있는 삶의 저자 스티브 파브리나는 기상 후 첫 1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남은 하루가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가벼운 운동을 하고 식사를 하며 틈틈이 신문을 읽는 것으로 임기 중 아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는 기상 후 매일 30분 동안 명상을 하고 7분 분량의 루틴 운동을 3회 반복한 후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기상 후 1시간 동안 트레드밀 위에서 뛰며 교육용 영상을 보고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아침 신문 읽기로 하루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한편 기상 후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페이스북을 보며 메시지를 확인하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30분 동안 이메일을 읽고 답을 하며 커피를 마십니다. 이들은 모두 기상 시간도 기상 후 활동도 다르지만 매일 자신만의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이전과 다른 나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기적인데요. 작은 습관들이 쌓여가는 과정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취감을 느끼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습관을 만드는 주춧돌이 되기도 합니다. 루틴이 되어 이미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일상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한번 형성된 패턴은 유지하려는 힘이 강합니다. 루틴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반복하여 습관을 만드는 것을 넘어 하나씩 해내는 과정에서 나에 대한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 남들이 좋다고 하는 습관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습관으로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적은 새벽 기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축적되어 어느새 기적처럼 이전과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기적을 불러올 작은 습관들을 찾아 하나씩 쌓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한 가지 행동을 반복하고 익숙해질 때쯤 새로운 것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는 기적을 만들어줄 자신만의 루틴이 될 것입니다. 그럼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헤매지 않는 법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하루 계획을 세울 때 일의 중요도보다 미리 해두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간 여유가 있는 일을 포함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문서, 폴더, 명함 정리 같은 일은 급하지도 않으나 미리 해두면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언젠가는 할 일이지만 오늘 당장 할 필요는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모두 오늘 할 일 목록에 넣어두면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처리하며 오늘 해야 할 일을 걱정하고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는 인해 마음의 짐이 됩니다. 물론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여 원하는 만큼 일을 해냈다면 만족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긴 했는데 제대로 마무리한 것이 없는 것 같고 처리 속도도 지지부진하다면 여기서도 단호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야심차게 계획을 세워도 하루 가능한 시간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욕심내서 다 하고 싶어도 어차피 다 할 수 없습니다. 내일 시간 장바구니의 부담을 덜고 싶다면 장바구니의 크기를 생각하며 오늘 할 일을 담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을수록 해야 하는 일을 의식하며 먼저 처리하는 것이 오늘의 시간 장바구니 활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루를 그린다는 것은 단순히 소망하는 바를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전체적인 과정을 머릿속에 그리고 그때의 감정을 함께 상상하여 느끼는 것입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생각 디자인 과정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명확한 목표 인지하기입니다. 해야 할 일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결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디자인한다면 하루를 다 보낸 후 잠들기 전 자신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길 바라는지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해야 할 일 정리하기로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나열해 보는 것입니다. 하루의 업무가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중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보면 됩니다. 업무 프로세스 대신 일과를 살펴보고 무탈하게 흘러가는 하루를 생각해도 좋습니다.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는다면 생각나는 대로 일단 노트에 나열한 후 순서를 정해보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감정을 싣고 그리기인데요. 머릿속에 정리된 할 일들이 여유롭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과정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면 충분히 해결해 낼 수 있다는 생각도 더해야 합니다. 이때 진행되는 과정만을 생각하기보다 그 일을 처리할 때의 감정을 함께 느껴보는 것입니다. 기분 좋게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 집중이 너무 잘 되어 스스로 놀라는 장면 등 긍정적인 감정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핵심은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감정도 함께 느껴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생각 직후 바로 움직이는 것으로
머릿속으로 장면을 그리고 감정을 고스란히 느꼈다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과연 그대로 될까와 같은 의심은 지금까지 해온 상상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뿐입니다. 다른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올 틈을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 직후 움직일 때 비로소 생각이 현실로 이어집니다. 지금과 나중 사이 선택의 순간에는 지금을 선택해야 합니다. 운동 시간, 공부 시간을 정해놓고도 나중에 하지 뭐,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오늘 꼭 할 필요는 없잖아, 나중에 해도 돼, 와 같은 생각으로 많은 것을 미룹니다.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는 순간,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위한 선택을 하고 싶다면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일단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자라고요. 이렇게 바로 정해놓은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나중이라는 시간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중으로 미룬다는 건 지금 당장의 여유를 위해 시간을 빌려 쓰는 셈입니다. 지금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결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더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는 미루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 변경되어 일정 수정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변심에 의한 변경은 금기 사항입니다. 지금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일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그 일을 할 시간은 다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를 허용함으로써 미래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 결정한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기약했던 나중을 만나지 못하는 순간이 오기 전에 실행해 버리면 됩니다. 그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 하버드의 달력은 열흘 빠르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 관리를 잘하셔서 원하는 바를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